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관련돼서 23번째 시간 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관 분석 중에서도 먼저 피어슨 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은요, 예, 이렇게 피어슨 상관도 있고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도 있고 편상관 분석도 있고 정준 상관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다 살펴볼 텐데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정준 상관 분석은요, 말은 상관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별량 회귀 분석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준 상관은 그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는 잘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편상관도 글쎄요. 이것도 그닥 교재에 많이 보이는 그런 상관 분석은 아닙니다. 공분산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교재에 잘 안 나와 있는 그런 분석, 그러니까 편상관이라든가 정준상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개념만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피어슨 상관하고 스피어만 상관은요, 이거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은 2016년도에 출제가 됐었고요. 피어슨 상관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피어슨의 선형 상관 분석을 살펴볼 텐데 상관 분석이 이제 통상 피어슨의 선형 상관,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 분석이 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켄달의 타우 같은 것도 있고 몇 개 더 있는데 통상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는 이 두 가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형 상관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선형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변수 모두 매트릭 척도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간 척도라든가 비율 척도로 돼 있어야 되고 상관 분석의 과제는 먼저 상관 계수를 도출하고 이 상관 계수가 유의미한 거냐 아니냐 그거를 검증을 하면 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의 변동, y의 변동분의 xy의 공변동입니다. 여기 왜 루트를 씌웠는지는 그건 다음 장 가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어슨 상관 분석에서의 그 검정 통계, 그러니까 유의성,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하는데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거는 설령 프로라고 하면 주겠죠. 이거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은 안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주겠죠. 예, 그러니까 주는 거 가지고 우리는 계산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도는 n-2다. 예, 두 변수라 그랬죠. 그 두 변수라 그랬으니까 각 변수에서 추정할 모수 하나씩 빼면 n-2가 된다. 자유도는 계산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그 추정할 모수의 수를 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에서는 변수 간의 단조성을 분석한다. 그래서 단조성이라는 거는요, 예, 두 변수가, 그러니까 단조 증가 그러면 두 변수가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단조 감소 그러면 두 변수가 같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조 증가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죠. 단조 감소는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죠. 예, 그러니까 x와 y의 변동이 함께 같이 일어나는 거를 단조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단조성을 검사를 하는 거냐? 서열 상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서열 척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서열, 이쪽 집단의 서열, 저쪽 집단의 서열. 그러니까 이쪽 집단의 서열이 증가할 때 이쪽 집단의 서열도 같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이쪽 집단의 서열이 증가할 때 이쪽 집단은 서열이 감소하느냐? 그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단조성을 검사하는 게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과제는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을 하는 것이다. 상관계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유도했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줄 겁니다. 이거 안 주고 풀라 그러면 욕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줄 테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이거 주면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그 공식 가지고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유의성 검증,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스피어만 서열 상관 계수표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스피어만 서열 상관 계수를 도출을 했죠. 요 계수를 가지고 서열 상관 계수표에서 그 계수를 가지고 검증을 하면 되는데 참고로 자유도는 차감이 없어요. 뭐 n-1, n-2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자유도 차감이 없느냐?
자유도는요 표본수에서 추정할 모수를 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열 척도로 돼 있다 그랬어요. 서열 척도는요 추정할 모수 자체가 없죠. 모수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 값을 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열 척도 내에서는 평균 분산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모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도는 차감이 없이 그냥 표본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그 교재에 보면은요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렇게 R로 표현을 합니다. 코릴레이션에서 R 약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는 요 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교재는 둘 다 R이라고 써놓은 교재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로라고 써놓은 교재도 있는데 통상 교재 특히 이제 좀 많이 읽는 그런 교재를 보면 피어슨 상관계수는 R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이렇게 로라고 표현을 해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재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통상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를 검증하는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Z분포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본에서 추출한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죠. 그리고 모집단에서 그 추정하는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인데 모집단의 추정치는 0입니다. 모집단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집단의 추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본에서 추출한 서열 상관계수를 뭐로 나눴어요? 요게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의 그러니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그 값 자체도 표준 편차 개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표준 편차 개념이 된 요 값을 가지고 Z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은 이렇게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를 가지고 직접 계수표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표준 편차로 나눈 요 표준 편차화된 요 개념을 가지고 Z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어슨 선형 상관계수의 요게 이학식 SPSS에 들어가 있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요 선형 상관 분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10개월 동안 광고비와 매출액의 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이거 비율 척도로 되어 있죠. 둘 다 매트릭 척도여야 됩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만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일단 무조건 x의 변동, y의 변동, xy의 공변동입니다. 이거 일단 계산을 해 놓으면 이게 상관 분석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뒤에 가서 회귀 분석도 이 데이터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x의 x값 그리고 y값 이 x와 y의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x의 변동, y의 변동 그러니까 x의 제곱합이죠. y 제곱합 그리고 xy의 공변동입니다. 요거 요렇게 딱 구해 놓으면은요 상관 분석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회귀 분석에서도 요 데이터만 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겁니다. 먼저 피어슨 선형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 x의 변동 요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은 0.444라고 나와요. 그리고 y의 변동 이거는 총 변동입니다. x의 변동에 대한 y의 변동이기 때문에 이건 총 변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얘 빼기 얘 제곱 이렇게 쭉 하면은 1600.9가 나와요. 그리고 xy의 공변동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그러니까 0.26 곱하기 5.1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3.34가 돼요. 일단 이렇게 계산이 됐고 자, 그 다음에 피어슨의 선형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x의 변동이죠. y의 변동입니다. xy의 공변동이에요. 그러니까 x의 변동 곱하기 y의 변동분의 xy의 공변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x의 변동 y의 변동인데 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느냐 변수 간 관계의 강약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국 이 상관계수라는 거죠.
상관계수라는 게 두 변수 간 관계 강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0에서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이라고 하면은 아주 굉장히 100% 일치한다는 거고 0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간의 관계의 강약은 두 변수의 공변량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 측정이 된다. 공변량 값이 높으면은 두 변수의 강약도 강할 것이고 공변량이 작다라고 하면 두 변수의 강약도 작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공변량은요. 측정 단위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 단위가 예를 들어서 1, 1 이렇게 되면은 예, 변동이 이제 그만그만 할 것이지만 만약에 측정 단위가 10단위, 100단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걸 두 개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그 공변량의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x가 100단위고 y도 100단위다라고 하면 공변량은 만 단위로 커지게 될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공변량이 커지게 되면 x값 그 각각의 xy 값의 증가함에 따라서 공변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준편차로 나오는 표준화 상수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루트를 뒤집어 씌워놨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지 않고 이거는 편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오리지널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교재 보시면 됩니다. 그 논술300 교재에 보면 이거 예, 그 피어슨 상관계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러니까 요 계산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참고로 그거 가지고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통계책을 직접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그 이영훈 교수라든가 아니면 박정식 교수의 그 통계책을 직접 보면은 아마 제가 쓴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렇다면은 그거를 이제 그 교재를 봐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단지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라면 그거 읽지 마십시오.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십시오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편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의 변동이 0.444였죠? 예, 0.444고 y의 변동이 1600.9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루트를 씌웠고요. 그 다음에 xy의 공변동이 예, 23.34였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0.875라고 피어슨 선형상관 계수가 도출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선형상관 계수는 도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선형상관 계수가 과연 유의미한 계수이냐 아니냐 그거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한다. 예, 상관계수가 0이다, 0이 아니다. 예, 상관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두 변수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 아니다, 0이 아니다, 두 변수가 상관이 있다. 자, 요걸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줄 겁니다. 예, 당연히 주겠죠. 이거를 외워서 쓰라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를 주면 우리는 예, 자유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유도라는 거는 이쪽 변수에서 추정할 모수 하나 또 이쪽 변수에서 추정할 모수 하나 그래서 추정할 모수가 두 개죠. 그래서 n-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계산만 하면 돼요. 예, t-검정입니다. 예, 평균 검정이기 때문에 t-검정이에요. 자, 양측 검증입니다. 따라서 2분의 알파 값 0.025에서 자유도는 8이죠. 그러면 예, 0.025고 자유도 8 이걸 t분포표에서 찾으면 인격값은 2.306이 나오고 기각력은 그거를 초과하면 예, 기각력이 된다. 자, 검정 통계량은 여기다가 요 R에다가 0.875 아까 계산했던 거 있죠. 그거 집어넣고 N은 10이었습니다. 총 10개월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대로 계산하면 5.122가 나오게 되고 5.122는 인격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H0를 기각을 한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 딱 그 경영지도사 통계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더 복잡해지면은 조금 이제 수준을 뛰어넘는 거고요. 또 여기서 너무 쉬워지면은 또 이제 그 어떤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경영지도사 시험에 나올 만한 딱 적합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연습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아마 박정식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연습 문제일 거예요. 훈련 시간과 생산성에 대한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시오 그렇습니다. 훈련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생산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하라고 하든 아니면 회귀 분석에서 회귀식을 도출하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거 뽑아내면 됩니다. x의 변동, y의 변동, xy의 공변동 그래가지고 x의 변동은 2800, y의 변동은 1350, xy의 공변동은 1900. 일단 이거 먼저 계산을 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피어슨 선형상관 계수는 x의 변동, y의 변동분의 xy의 공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800, 1350 거기다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분자는 1900 이거 계산하면 0.977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0.977에 대해서 유의성을 검증을 하는데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주어지고 자유도는 n-2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T분포표에서 0.025에서 자유도 5 요거를 찾으면 인격값은 2.571이 되고 그거를 초과하면 기각력이 되는데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 봤다니까 10.30이 나왔다. 따라서 10.30은 인격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H자료를 기각한다. 자,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유의하다. 즉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피어슨 선형상관 분석을 SPSS로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상관 분석 누르고 이별령 상관계수에 이렇게 해서 그냥 단추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피어슨 상관계수 0.977에서 나왔죠. 아까 손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효확률 0.000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유효확률 0.000은 알파 값 0.05보다 작기 때문에 지저로를 기각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SPSS까지도 해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어슨 선형상관계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피어만 서열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피어슨 선형상관 분석은 통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고 또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또 경영지도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딱 적당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언제 출제가 돼도 출제가 되겠죠. 시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